의문이라는 애가 있고요. 그럼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의문이란 뭡니까? 단어 뜻 확인해야 될 테고, 의문을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의문이라고 나와 있었는데, 분절, 나눌 분, 마디절. 그래서 일단 요렇게는 써놓읍시다. 나눌 수 있음. 비분절 의문은 뭔가는 모르겠지만 나눌 수 없음. 요렇게 해놓을게요. 자음은 뭔지 아시지 않을까? 기역부터 히읗까지가 자음이고, 모음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으이 이런 거겠지. 근데 이미 눈치챘어요. 자, 아들, 자, 어미, 뭐 아들들, 자식들은 혼자 살 수 있을까? 없지. 그래서 또 옆에다가 쓸게요. 뭐라고? 홀로 쓸 수 없음. 엄마는 혼자서 살아갈 충분한 힘이 있죠. 홀로, 어이구야, 홀로 쓸 수 없음. 엄마는 홀로 쓸 수 있음. 강약, 고저, 창단. 요 정도는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됐을까? 강약, 세고 약하고. 고저, 높고 낮고. 밥 먹었니? 밥 먹었어. 밥 먹었어? 밥 먹었어. 좀 다르잖아. 다음. 고저, 말의 높낮이, 장단, 길고 짧은가. 밑으로 또 내려갈게요. 음성과 의문이라는 말이 있는데요. 음성, 사람의 발음기관을 통해 나오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 말하는 사람과 상황에 따라 다르게 들립니다. 포인트가 되는 단어는 여기에요.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 이런 애들, 얘네가 음성이지. 음성.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 조금 더 키워볼게요, 화면을. 다음, 밑에 운. 얘네는 중요하겠는데,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여긴 빨간색으로 밑줄 긋고 요 말은 외우는 말이에요.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또 중요한 말 있네요. 추상적인 소리. 이런 것들. 저 개념은 외워두는 거니까 꼭 확인 부탁드리고요. 밑으로 내려갈게요. 의문의 종류 이제 나눌 거예요. 분절 의문, 나눌 수 있음. 저는 나눌 수 있음을 소리마디의 경계가 뚜렷이 나누어지는 운. 소리마디의 경계. 그, 느, 드, 르, 무, 브, 스. 어때요? 소리가 완전 다르지?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 소리가 완전 다르지? 그래서 걔네들을 두 가지 종류로 나눌 건데 뭐로 나눌 거다? 그느드르 무브스 자음, 아야 어여 오요 우유 이 모음 이렇게 나눌 거고요. 자, 자음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밑줄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아서 나는 소리. 모음은요, 발음할 때 공기의 흐름이 방해를 받지 않고 나는 소리. 모음은 다시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눈대요. 시작할 때부터 아였었는데 계속 끝까지 아죠. 다 똑같다고. 그런데 여기 밑에 거 읽어볼까요? 야, 예, 여. 입술 모양과 혀의 높이가 달라지지. 그런 애들을 이중모음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여기까지 괜찮을까? 네. 밑으로 또 다시 내려와서 분절 의문은 나눌 수 있었는데 비분절 의문은 뭐라 그랬더라? 나눌 수 없음이라고 확인하시면 되겠죠. 강약, 고저, 장단 등과 같이 밑줄, 소리마디의 경계가 잘 나누어지지 않는 운이라고. 밤, 짧으면 깜깜한 밤이 왔어요. 예, 그 밤이고. 밤, 길게 발음하면은 먹는 밤인데 도대체 얼마, 몇 초나 해야지 길다라고 이야기를 할 거야? 명확하지가 않죠. 이렇게. 그래서 걔네들은 정확히 나눠지지 않으니까 비분절 의문이라고 합니다. 됐을까요? 자, 넘어가지 마시고 그냥 칠판만 보세요.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우리 지금 뭐 배웠지? 의문 배웠지. 의문은 말의 뜻을 구별하는 소리의 가장 작은 단위. 의문은 다시 두 가지로 나눌 수가 있는데 분절 의문과
비분절 음운으로 나눌 수가 있고 분절 음운은 소리마디의 경계를 나눌 수가 있어. 소리마디의 경계를 나누는데 어떻게 나눌 거다?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으면서 나는 소리 자음, 장애를 받지 않고 나오는 소리 모음. 모음은 다시 입술 모양이 바뀌지 않는 단모음, 입술 모양이 바뀌는 혀의 위치가 바뀌는 이중모음으로 나눌 수가 있습니다. 비분절 음운은 소리의 높낮이, 길고 짧은, 강약 이렇게 나눌 수 있어요. 데스까. 그러니까 빈 페이지에 이렇게 쓸 수만 있으면 오늘 자기 전에 잘 공부하고 자는 거지. 데스까요. 옆에 페이지 넘어가도록 할게요. 12페이지. 다 해드리지 않을 거예요. 밑으로 내려오시지. 발음을 나타내는 어머 여기 봐. 구체적이고 물리적인 소리는 아까 음성이라고 하지 않았나? X. 음성은 말하는 사람이나 말하는 상황에 따라 차이를 보기 때문에 우리 귀에는 다르게 들립니다. 다르게 들리나? 네, 맞죠. 다음 밑에 소리마디의 경계가 뚜렷이 나누어집니다. 나눌 수 있어. 나눌, 분절, 음운. 자음과 모음 이외에 말의 뜻을 구별해주는 음운을 뭐라 그러지? 비분절 음운이라고 하죠. 비분절 음운은 앞으로 다시 돌아가서 보시면 되지. 비분절 음운은 뭐라 그랬더라? 여기 운소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뒤에 나와 있는 운소라고 확인하시면 되지. 자음과 모음에 얹혀서만 나는 소리의 길이, 높낮이, 색이 등이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가죠. 분절 음운 중에 발음기관의 공기의 흐름이 목, 입, 여 등 발음기관의 방해를 받아서 나면은 자음, 모음 중에 자음. 달, 탈, 딸 뜻이 완전 다 다르죠. 소리도 다르지. 누구 때문에? 드, 트, 뜨 얘네들지. 그러면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네. 드, 트, 뜨 하나하나가 전부 다 운이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가 있겠죠. 밑으로 내려갈게요. 다음을 바탕으로 빈칸에 들어갈 알맞은 말을 쓰세요. 자, 여기 보시면 옆에 점 2개 적혀져 있죠. 얘가 길어요 표시지. 그래서 옆에다가 일단 얘네들 누구예요? 라고 물어보신다면 장음 표시예요. 긴 소리를 표시하는 겁니다. 두 단어는 모두 브, 아, 무 동일한 분절 음운이 있지만 무엇에 따라서 뜻이 달라집니까? 소리의 길이에 따라서 단어의 의미가 달라집니다. 그렇게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괜찮을까요? 네. 우리 지금 뭐였어? 음운의 개념과 종류에 대해서 나누고 있었죠? 괜찮아. 옆에 페이지는 언제 할 거예요? 유후! 다음 시간 숙제. 신난다. 자음 할 거예요. 자음. 그런데 우리는 이미 알고 있죠. 뭐라고? 자음은 옆에다가 이렇게 쓸까? 원래 어디에 들어가지? 분절 음운에 들어가죠. 분절 음운에 들어갑니다. 분절 음운은 어디에 들어갔더라? 당연히 음운에 포함되는 얘기였었겠지. 음운이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되겠죠. 됐을까? 온통 외우기입니다. 하지만 외우기 쉽게 말씀을 드릴 거예요. 자, 자음을 분류할 겁니다. 어떻게? 조음 위치에 따라, 조음 방법에 따라 나눌 거래요. 자, 그러면 조음 위치, 입술 소리 이미 좀 알고는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입술 소리, 순음. 잇몸 소리, 잇몸, 혀끝이 위에 닿습니다. 혀설자를 써서 설음. 센 입천장 소리, 여린 입천장 소리, 목청 소리, 목청 소리는 다시 후음. 요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선생님 얘네도 알려주세요. 알겠습니다. 경국의 음, 경국의 음.
여린, 야리야리 합니다. 연두부 할 때 연국의 요런 식으로 확인을 할 겁니다. 조음 방법은 소리를 내는 방법이라는 뜻이고요. 요렇게 해줬으면 더 좋았을 텐데 위에 3개 묶어서 울리지 않는 소리라고 해서 안 울림 소리, 안 울림 소리. 그러면 눈치가 있죠. 밑에 거 2개 묶어서 무슨 소리라고 할 거예요? 그렇지, 울림 소리라고 이야기를 할 겁니다. 됐을까요? 밑으로 내려갈게요. 방금 한 얘기가 그대로 나옵니다. 오, 무서워. 사람의 신체 일부의 해부도를 보여주고 있죠. 소리를 나는 위치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줄 건데, 첫 번째 왼쪽 자음을 분류하는 기준 1, 조음 위치에 따라서 입술 소리, 잇몸 소리, 센 입천장, 여린 입천장, 목청 소리 뭐 이렇게 나눌 수가 있고요. 조음 방법, 소리 내는 방법에 따라서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비음, 유음 이렇게 2가지로 나눌 수가 있을 겁니다. 자, 미리 말씀을 드리면 얘네들 있죠. 파열음, 마찰음, 파찰음 얘네들이 시험에 제일 잘 나오는 얘기들입니다. 이런 식인 거지. 소리의 공기의 흐름을 막았다가 터트리며 내는 소리를 파찰음이라고 한다. 그럼 틀린 얘기라고. 공기가 흐르는 통로를 좁혀 마찰을 일으키며 내는 소리 마찰음.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마찰을 일으키면은 파찰음.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러면 외울 때 어떻게 이 말들을 다 외우고 있을 거야? 아니지. 몇 개 포인트가 되는 단어만 찾으면 되죠. 막았다가 터트려, 파열. 마찰을 일으켜, 당연히 마찰. 막았다가 터트리면서 마찰을 일으켜. 그러면 어떻게 막았다가 터트려? 파열. 마찰을 일으켜, 마찰. 자, 보세요. 막았다가 터트리면 파. 마찰을 일으키면은 마찰. 막았다가 터트려 파. 마찰을 일으켜 찰. 요런 식으로 외워놓으면 되겠지. 다음 비음의 이 비자가 코비자예요. 코비자. 비는 콧소리야, 콧소리. 공기를 코로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유음의 유자는요, 흐르다 유자예요. 한자로. 여러분들 이미 다 아실 수도 있지만 흐르다 유자예요. 흐름 소리라고도 이야기를 합니다. 유음, 혀끝을 윗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윗잇몸에 댄 채 혀의 양옆으로 공기를 내보내면서 내는 소리. 뭐 있냐면 우리말에 하나밖에 없어. 글자 막 한글 쓰다 보면은 흘러가는 글자 하나 있어. 뭐 있을까? 그느드르 무브스 으즈츠 크트프 흐 중에 흘러가는 소리 르 예 하나밖에 없어. 우리말의 유음은 하나밖에 없습니다. 밑으로 또 내려갈게요. 자음의 체계라고 나와 있고요. 여러분들 빨간색으로 별표해 놓은 다음에 요 표 외우러 가실 거예요. 안 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걱정 마세요. 자, 여기 칠판 잠깐 봐주실까? 요거 어떻게 외우냐면 요 안에 들어가는 걸 외운 다음에 이 바깥에 들어가는 걸 외울 거예요. 순서가 그렇게야. 바깥에 거 외우고 안에 거 외우는 거 아닙니다. 자, 여기 딱 5군데만 힘써서 외워줍시다. 바다, 사, 자, 가. 여기 바다, 사자가, 바다, 사자가. 요렇게 딱 5개만 위치만 요것만 좀 억지로 한번 외워봅시다. 바다, 사자가. 몇 마리씩? 2마리씩. 몇 마리씩? 2마리씩. 둘이서 놀러 가서 뭐 해요? 사진 찍고 놀겠지. 포, 토, 찰, 각. 사진 찍을 때 어떻게 해?
바다 사자 바다에 둘이 놀러 갔는데 걔네들 누굴까? 사이 좋은 부부였지. 그래서 한 마리 바다 사자가 다른 사자를 부르죠. 뭐라고? 마누라. 한참 있다가 대답하죠. 응? 이렇게 대답해준다. 됐을까? 끝났어. 자, 그 다음 바깥에 거 이제 찾으러 가야지. 여기 볼까요? 요렇게 세로로 있는 애들은 뭐가 똑같아? 소리를 내는 위치가 똑같아. 무브뿌프 무브뿌프 무브뿌프. 뭐가 자꾸 움직이고 있어? 입술이 자꾸 움직이고 있어. 그래서 입술 소리지. 드뜨트 드뜨트 드뜨트. 어떻게? 혀끝에 여기 가서 가잖아. 혀끝이 윗잇몸에 가서 닿는다고요. 그래서 잇몸 소리 혹은 혀끝 소리 그렇게 하셔도 됩니다. 츠츠츠 소리 자꾸 내면 여기 이렇게 가는데 혓바닥이 입천장에 가서 닿는데 거기 이렇게 동글동글한 걸로 이렇게 눌러보면 거기는 좀 뼈 같은 게 있어서 딱딱해. 진짜 딱딱해. 그래서 센 입천장 소리. 그끄는 약간 저쪽 더 안쪽으로 소리가 나죠. 거기 이걸로 이렇게 찔러보면 거기는 또 살이 엄청 보들보들 야들야들해. 그래서 여린 입천장 소리. 목구멍 깊숙이서 소리가 나오고 있죠. 목청 소리. 됐을까요? 그래서 세로로 같은 줄에 있다 라고 하면 소리 나는 위치가 같다. 가로로 같은 줄이 있다 그러면 어떻게? 소리 내는 방법이 같다 이거지. 과학 시간에 배웠죠? 뜨거운 공기는 위로 올라가지. 차가운 공기는 내려가죠. 여기 봐. 열. 뜨거운 거는 위에 있지. 차가운 거는 밑에 있죠. 뜨거운 것과 차가운 것이 만나면 서로 마찰하겠지. 다음. 지금 제가 이 자음표를 바다 사자에 비유해서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그 순서대로 외워놓으시면 된다. 괜찮을까요? 지금 당장 외우지는 못하겠지. 집에 가서 계속 빈칸 채우기 연습을 해보셔야 될 거다. 됐을까요? 학교 교과서에 따라서 얘네를 어디가 어이구야. 학교 교과서에 따라서는 얘네들을 이렇게 한 칸에 때려 넣기도 합니다. 한 칸에 넣기도 합니다. 근데 아예 처음부터 외울 때 이렇게 세부적으로 외워 놓는 게 도움이 될 거다. 오른쪽 페이지 빈칸 보러 갈게요. 천천히 보자. 자음의 체계는 공기의 흐름이 방해가 일어나는 무엇에 소리 내는 위치와 소리를 내는 방법에 따라서 이야기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위치와 방법에 따라서 나눌 수 있습니다. 자음은 소리의 세기에 따라서 예사소리, 된소리, 거센소리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밑으로 내려갈게요. 브뿌프 소리 내봐. 브뿌프 뭐가 자꾸 움직이고 있어? 입술이 자꾸 움직이고 있죠? 두 입술에서 나는 소리로 입술소리라고 합니다. 그라지. 느르무는 느르무 왼쪽으로 잠깐 와서 볼까요? 느르무 어때요? 느르무 얘네 세 개 얘기하는 거네. 얘네 세 개 같이 묶으려면 아까 무슨 소리밖에 없었었지? 울림 소리밖에 없었었죠. 울림 소리밖에 없었었어. 세 개 같이 묶어서 얘기하려면 코로 내보내는 소리고 코로 내보내는 소리 두 글자로 줄이면 코비 자 써서 비음. 아닌데 비음은 무느은데 리을 빠져야 되는데 이응은 혀끝을 윗잇몸에 가볍게 대었다가 떼거나 혀끝을 윗잇몸에 낸 채 양옆으로 공기를 내보내며 공기를 내보내서 흐르게 합니다. 유음이고 유음은 리을 하나밖에 없는데 그러면
미음이랑 리을이랑 이응 르으가 바뀌었네. 그래서 X. 다음 5번 보러 갈게요. 자음 중에서 공기의 흐름을 여기 봐. 막았다가 터트릴 때 파열. 마찰을 일으키면서 말 그대로 마찰. 파열과 마찰 두 개가 섞였네? 그러면 파찰음이지. 파열과 마찰 섞여 있었으니까. 다음 목청 소리. 즈즈즈 소리 냈더니 혓바닥 앞쪽이 센 단단한 센 입천장에 가서 들러붙죠. 센 입천장 소리. 이렇게 할 겁니다. 밑으로 내릴게요. 좋은 위치가 다른 것을, 그러면 우리 아까 뭐였었지? 표 있었을 때 요렇게 세로줄이 있었는데 같은 세로줄에 있지 않는 애들 찾으면 되겠지. 드뜨트 스스 드뜨트 스스 얘네들 같은 애죠. 느느느느느느느 느도 혀끝이 윗잇몸에 가서 닿고 있었었지. 무무무무무무 얘만 입술 소리였었겠네. 그래서 정답은 미음. 소리 내는 방법이 다른 거 찾으세요. 가로로 같은 줄에 있는 애들 어떻게? 바다사자가 바다사자가 이런 식으로 되어 있었지. 다시 바다사자가 이렇게 줄 외워놓으면 되죠. 그래서 바다사자가 이렇게 해놓고 브뿌프 얘네들은 어차피 같은 애들 나오죠. 드뜨트 어머 요렇게 가로로 같은 줄에 있었었네. 그 여기에 있지. 스 얘만 다른 줄에 있었었네요. 그래서 정답은 시옷 이렇게 하시면 되겠죠. 그래서 표를 좀 외워 놓으셔야 한다 라는 것. 괜찮나요? 책 넘기지 말고 01번이 의문이고 02번이 자음이었으면 03번은 이제 뭐 나와야 될까? 자음 했으니까 모음하면 되겠지. 진짜 03번은 모음인가 보러 갈까요? 두구두구두구두구두구 야호! 그렇죠. 03번 모음이라고 나와 있네요. 자, 이제 또 살펴보러 갑시다. 모음에서는 조금 헷갈리는 애들이 있을 거예요. 모음의 종류라고 되어 있는데 우리는 또 이미 알고 있지. 모음은 어디에 들어갔었더라? 음운 중에서도 어떤 음은 분절 음운에 들어갔었죠. 분절 음운은 다시 음운에 해당되는 거였었고요. 분절 음운이 뭐였었지? 소리마디의 경계를 나눌 수 있어였었죠. 모음은 다시 단모음과 이중모음으로 나눈다라고 그랬는데 하나만 일단 기억하면 돼. 단순에 아 시작할 때부터 끝날 때까지 아. 복잡해. 이중모음이야. 이야 소리 내기 시작할 때랑 끝날 때랑 소리나 입술 모양 혀의 위치가 달라. 그러면 이중모음. 단순해서 10개 복잡해서 11개 개수로 따지면 또 이렇게 나눌 수가 있습니다. 자음은 소리를 내는 위치와 방법에 따라서 나눌 수가 있는데요. 모음은 혀의 앞뒤 위치, 입술 모양, 혀의 높이로 나눌 수가 있고요. 앞뒤, 전설, 후설. 쌤 설자가 무슨 설자예요? 혀 설자예요. 입술의 모양이 동그랗지. 평평하죠. 평평한 입술, 동그란 입술 이렇게 나눌 수가 있다. 혀의 높이에 따라서 고모음, 중모음, 저모음 이렇게 나눌 수가 있어요. 적을 거야. 입이 점점점 벌어지죠. 입이 벌어지면서 어떻게 돼? 혀도 같이 따라서 내려가. 그래서 혀의 높이라고 할 거예요. 괜찮을까? 너 왜 나한테 지금 이런 거 가르쳐주고 있니? 이런 뜻인 거예요? 아니요, 당신 해야 돼요. 내 눈빛을 보니 엄청 잘하고 있어요. 아주 훌륭하시군요. 밑으로 또 내려가서 볼게요. 자,
모음은요, 단모음, 이중모음이라고 했죠. 단모음에다가 밑줄.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는다. 이중모음이면 당연히 입술 모양이나 혀의 위치가 달라진다. 이렇게. 그래서 개수 세보면은 아시겠지만 단모음 10개, 이중모음 11개라고 말씀을 드렸죠. 자, 질문. 단모음, 이중모음 따로따로 외워놓고 있을 거야? 아니야. 단모음 10개 외우면 나머지 11개는 다 이중모음이야. 그렇게 확인할 거예요. 밑으로 내려가죠. 단모음, 모음의 체계 오른쪽 위로 올라오세요. 자, 얘네들은 또 외우지는 않아도 자연스럽게 익히게 될 거지만 모음은 혀의 위치, 입술의 모양, 혀의 높이, 기준이 3개네. 자음을 나누는 기준은 2개였는데 단모음 나누는 기준은 3개였었죠. 그래서 여기 밑으로 볼게요. 단모음, 저는 그냥 요렇게 할 거예요. 뭐 학교 선생님에 따라서 키위를 주게 되었소. 내가 뭐 요렇게 얘기해 주시기도 하는데 저는 그냥 요렇게 설명할 거예요. 쉽게 생각하자. 단모음이야, 단모음. 단 거 있지. 사탕, 초콜릿, 카라멜, 아이스크림 이런 거 내가 막 가지고 있어. 여러분들은 저한테 얘기할 거죠. 뭐라고? 그것 좀 주세요라고 하지 않을까? 혼자 다 먹고 너 당뇨나 걸려라 이렇게 저주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것 좀 주세요 할 거예요. 저는 충분히 다 드릴 수 있어요. 입구에 가면 간단하게 주전부리 같은 거 조금 있어. 이따 그냥 갖다 꺼내 먹으면 돼. 여러분들은 저에게 이야기를 하죠. 그거나 주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거나 주오. 그 다음 앞에서도 똑같이 그거나 주오 이렇게 이야기를 할 거예요. 그 다음 여기만 좀 주의해 주시면 돼요. 얘만 이로 바꾸고 전부 다 이 붙이면 돼. 전부 다 이 붙이면 돼. 그러면은 왼쪽 거랑 똑같이 나오죠. 그거나 주오 앞에다 똑같이 그거나 주오 그 다음에 이로 바꾸고 나머지는 다 이를 붙여주면 된다. 그 다음에 바깥에 외우는 건 또 훨씬 쉬워. 자, 볼게요. 어떻게 할 거냐면 이렇게 툭 잘라 놓으면 앞에 뒤에네. 그러니까 앞에 전설, 뒤에 후설. 그 다음 다른 거만 한 줄만 해. 우, 오, 입술 모양이 어때요? 그렇지. 동그란 입술 원순. 평평한 입술 평순. 그쵸? 그러면 평순, 원순 순서대로 있었으니까 평순, 원순 앞에다가 또 써주면 되지. 다음 첫째 줄 1층, 2층, 3층이죠. 입이 점점점 크게 벌어지죠. 대신 혀의 높이는 고중저 낮아집니다. 그렇게 하면 되겠지. 그리고 옆에다가 하나 더 써놓을게요. 혀의 높이 고중저라는 말 대신에 고중저 오면 올수록 내려올수록 뭐라고? 입을 크게 벌립니다. 입을 크게 벌림. 고중저 갈수록 입을 크게 벌립니다. 그 다음 고약한 학교에서는 요 표도 줄 거예요. 요 표도 줄 거야. 이렇게. 근데 걱정할 필요 없어. 자, 형광펜 같은 거 있으면 체크하세요. 그거나 주오. 모양을 외우는 거야. 모양을 외우는 거야. 그 다음 그거나 주오. 요렇게 모양을 외우는 거예요. 모양을 외워놓으면 좋다. 그거나 주오. 그거나 주오. 이렇게요. 그래서 모음사각도 요 표를 시험에 낼 수도 있다 라는 것들. 하지만 열의 9.5 정도는 왼쪽 방금 한 요 표를 볼 거다
라고 확인해 놓으시면 됩니다. 자음은 칠판 잠깐만 보세요. 자음은 바다 사자가 요 위치만 외우면 되죠. 요렇게 줄 다르고 그 다음에 모음은 뭘로 외웠지? 그거나 주오. 앞에도 그거나 주오. 앞에 5개는 얘만 이로 바꾸고 나머진 다 이 더해줍니다. 그렇게 좀 외워놓으면 되지. 됐을까? 왼쪽으로 갈게요. 자, 보세요. 음운이 있었죠? 자음하고 모음으로 나눠놨었지? 자음은 소리나는 위치와 소리나는 방법으로 나눴고, 모음은 단모음하고 이중모음으로 나눠놨었어. 단모음은 다시 입술의 모양, 혀의 위치, 혀의 높이로 해서 그거나 주어 표로 외웠고, 이중모음 이제 얘 하나 남은 거예요. 걔 보러 가는 거야. 자, 왼쪽으로 돌아오세요. 이중모음은요, 일단 밑줄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하여 반모음과 단모음이 결합하여 이루어진 것으로, 이중모음을 길게 발음하면 단모음으로 끝납니다. 야 할 거야. 야구 할 때 야. 야 끝날 때 뭘로 끝나? 아로 끝나. 그쵸? 단모음으로 끝납니다. 자, 쌤, 저는 반모음, 이중모음만, 단모음, 이중모음만 했지 반모음이라는 말 처음 들어봤는데요. 살펴봅시다. 반모음. 음성의 성질로 보면 발음기관의 장애를 받지 않는다라는 점에서 모음에 가깝지만 반. 집에 가서 밥 먹는데 엄마가 반 공기만 주면 너무 슬프지 않나? 저 오늘부터 반 공기 먹고 있거든요. 다이어트 중이에요. 새해가 됐으니까. 세상에서 다이어트가 제일 쉬워. 저 한 지금 300번 한 것 같거든요. 쓰임새로 보면 혼자 쓰이지 못하기 때문에 자음과도 같습니다. 자, 일단 표시 있죠. 요렇게 표시하기도 하고 요렇게 표시하기도 하는데 어렵게 생각하지 맙시다. 영어의 Y에 해당되는 거 있죠. 걔네들은 요렇게 표시할 거야. 2에다가 반. 그 다음 요거 국제 음성 기호는 요렇게 쓸 거예요. J 같지만 사실은 Y예요. Y 이렇게. 다음 O 반 표시, 우 반 표시, W 영어의 W에 해당되는 거 얘네들을 반모음이라고 할 거예요. 그래서 이중모음의 종류는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 반모음 더하기 단모음 있는데 몇 개만 써볼게요. 이 야는 뭐 더하기 뭘까? 반모음 이 더하기 아예요. 반모음 이 더하기 아야. 영어로 따지면 요거 있죠. 요거야. 아에다가 이 더한 거. 그러면 소리는 어떻게 납니까? 야, 요렇게 소리 나잖아요. 요 한번 할까? 요는 뭐 더하기 뭘까? 반모음 이 더하기 오예요. 이렇게. 괜찮을까? 네. 그렇게 확인하시면 된다. 와는요, 어떻게 소리 낼까? 우리는 그냥 쉽게 생각하면 오 더하기 아인 것 같지만 앞에 오는 혼자 못 쓰는 반모음 오 더하기 아예요. 이 원은요, 우 더하기 어 같지만 반모음 우 더하기 어라고 이야기할 거예요. 그래서 얘네들 반 더하기 단, 반 더하기 단. 하지만 예외가 있는데 요 의라는 애는 의가 반모음인지 이가 반모음인지 판단하기 어렵지만 그냥 요렇게 외워둘게요. 의는 보통 학교에 가면 또 뭐라고 할 거냐면
단모음 의 더하기 반모음 이 요렇게 가르쳐 주실 거예요. 이렇게. 자, 옆으로 또 살펴보러 갈게요. 개념 확인. 우리 요것만 하고 조금만 쉬었다가 할 거야. 조금만 기운내. 자, 내려가 봅시다. 단모음, 단순해. 단순해서 어때? 입술 모양 혀의 위치가 달라지지 않아. 이중모음, 혀의 위치가 달라져. 반모음, 우리 밑에다가 쓸까? 크게는 2가지, 작게는 3가지 있었죠. 반모음 이 있었고, 반모음 오, 반모음 우 요렇게 있었죠. 얘네들 뭐예요? 혼자 못 써요. 단모음에 붙어서 발음이 되고 스스로 음절을 이루지 못합니다. 이렇게 해놓으면 되겠지. 밑으로 내려갈게요. 전설 무슨 뜻이에요? 혀 앞쪽이지. 혀 앞쪽이. 발음할 때 혀의 최고점의 위치가 입안의 뒤쪽 거짓말. 앞쪽이라고 했는데 X. 원순, 입술, 동그란 입술. 입술을 동그랗게 오므려서 오케이, 오. 고모음, 입을 조금만 벌려서 혀의 위치가 입천장에 가까운 것. 그렇지. 요게 또 중요한 말이에요. 고모음, 입이 조금만 열려서. 이렇게. 다음 7번은요. 모음에 제시된 걸 종류를 봅시다. 그러면 이렇게 할게요. 칠판 봐주세요. 그거나 주오. 똑같이 나 주 오 이렇게 외워놓으면 되지. 아, 오, 우 어디 있어? 아, 오, 우 어머, 전부 다 뒤쪽에 있는 애들만 모아져 있네? 그러면은 옆에다가 쓸 수 있죠. 우리 뭐라고 쓸 수 있을까? 뒤에서 나는 소리다. 그렇지. 후설모음. 이렇게 쓰면 끝이죠. 다음과 같이 결합된 거 반모음이니까 요거 있죠. 이야, 이에 붙는 거 찾으시면 됩니다. 14페이지에 몇 개 쓰여져 있었어요. 아, 야, 여, 오, 요, 우, 유, 이, 예 요렇게 확인하시면 됐었겠네. 괜찮을까요? 네. 의문의 변동이라고 이야기를 할 거고요. 어머,